캄캄한 내 계좌 오로라처럼 밝은 수익을 내는 시간 오로라 빅머니쇼 시작합니다. 매일 오후 5시 오로라 빅머니쇼와 함께 든든한 투자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심희진입니다.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대화가 끝났다면서 모든 협상안이 3, 4주 내에 발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호관세 추가 연기 가능성은 낮다고 언급했고요. 중국이 유의미한 조치를 내놓지 않을 경우 대중 관세 인하는 없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최악의 국면을 지났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4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증시는 관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0.1% 상승, 코스닥은 1.41%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변동성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투자자분들은 변동성에 대비한 든든한 투자 전략과 함께 하셔야겠는데요. 오늘 오로라 빅머니쇼와 50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잠시 후 마감 시황 분석, 장중 지켜봐야 하는 이슈와 관련주 살펴보고요. 또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 오로라 히든 종목이 준비돼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또 방송 외에도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장중 브리핑과 섹터별 전략, 공략주들 더 만나보실 수 있고요.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로라 빅머니쇼 시작합니다. 오로라 빅머니쇼 첫 번째 순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백종국 본부장님 모셨는데요. 증권사 출신 투자대회 1등의 주인공 백종국 본부장님은 언제나 안전하면서도 확실한 매매법 알려주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도 알려주신 종목들 중에서 상승 정적이 나왔는데요. 잠시 후 방송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로라 투자자문의 백종국 본부장입니다. 오늘 시장 지수 대비로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을 것 같습니다. 장중에 코스피와 코스닥 사이에 갭 차이가 좀 벌어지면서 아무래도 시총이 작은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좀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 장중에 매수 전환이 좀 들어왔는데 코스피 쪽으로 들어왔고 대형주 위주로 좀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총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 외에는 좀 어려운 모습을 보여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상승하는 종목 대비 하락하는 종목이 거의 3배 정도 많았을 정도로 사실 시장은 하락 쪽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빅테크 종목들만 좀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이 좀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 국내 증시 이후에 연휴가 좀 이어지기 때문에 위험 회피성 물량이 이번 주에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만큼 이번 주 시장 쉽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어떠한 전략, 어떠한 종목으로 가져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연히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전략,
종목들 준비했고요. 당연히 장중 실시간의 대응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장중에 대한 대응도 제가 제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통해서 좋은 종목 그리고 노란톡방에 참여하셔서 장중의 대응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증권사 출신 투자대회 1등의 주인공 백종국 본부장님과 오늘도 시황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네,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아직 시장에는 여러 변동성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네, 본부장님 오늘 시장도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마감 시황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국내 증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지수 자체는 좀 상승이 좀 나왔지만 크진 않았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빅테크와 관련된 종목들은 관세 협상의 기대감에 좀 상승을 보여줬고 미국 증시에서도 빅테크 종목, 시총 상위 종목들이 지수를 좀 끌어올렸을 뿐 사실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좋은 움직임을 좀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였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코스닥과 갭 차이를 좀 벌려가면서 국내 증시 여전히 좀 어려웠습니다. 거기다가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를 계속해서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그래도 외국인은 현물 매수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연속성을 가지는 매수세가 좀 기대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외국인 현물 매도가 여전히 좀 이어졌기 때문에 국내 증시 여전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주 이후에 연휴가 좀 길기 때문에 위험 회피성에 대한 매도 물량이라고도 판단할 수 있겠지만 연속성을 가지고 매수가 언제 들어오는지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입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큰 충격이 없다면 현재 관세 정책은 유지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물론 관세 정책에 대한 우호적인 뉴스들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을 유지한다는 점은 여전히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라고 봐야겠죠. 미국 시장뿐만이 아니고 국내 증시도 관련되어 있는 이슈 잘 체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보면 아무래도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이번 주에 지수의 추세를 좀 결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잘 체크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어떠한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제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번 주 시장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로만 봤어도 위험 회피성에 대한 물량 분명히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익을 가져가야 되는지 어떠한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릴 거고 그러한 장중의 변동성 안에서 대응하는 방법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제시해 드릴 테니까 이 부분까지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현물 매도가 이어지고 있어서 국내 증시 어려운 상황이 연출됐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 유지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 PC, 개인 소비 지출 지표를 잘 체크해 봐야 한다고도 알려주셨습니다. 본부장님은 이렇게 시장의 상황도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려운 시장에서는 시황을 철저히 분석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한데요. 시황에 맞는 대응법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장중 브리핑과 섹터별 전략, 더 많은 공략주들 만나보실 수 있고요. 또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본부장님이 전 방송에서 이슈 관련 종목들 언급해 주신 종목들이 정말 큰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시청자분들은 오늘의 이슈도 정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본부장님, 이슈 관련 소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에 대한 전략 그리고 전략에 맞는 종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져온 이슈에 앞서서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종목들 생방송에서도 당연히 드렸고 노란톡방에서도 여러분들께 종목을 계속해서 좀 드리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이렇게 상승 정적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 알다시피 지금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파수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좋은 움직임을 좀 보여줬고 계속해서 이렇게 시장의 주목을 끌 수 있는 종목들로 여러분들께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노란톡방에서도 이러한 종목들을 한번 가져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이슈는 바로 5월 국내 증시입니다. 4월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고 이번 주가 끝나면 5월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 5월의 국내 증시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그것에 맞춰서 종목을 가져가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관련되어 있는 기사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분기 국내 성장률 마이너스 역성장이 났습니다. 관세와 관련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경기 안 좋을 것이라고 예상은 했죠. 하지만 그 우려가 마이너스 역성장까지 나올지는 사실 예상을 하진 못했습니다. 그만큼 쇼크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경기 상황만, 국내 경기 상황만 보자면 사실 안 좋은 것이 맞습니다. 특히나 내수도 좀 안 좋았고 거기다가 관세로 인한 수출도 동반해서 부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악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미리 주가 부분은 반영을 받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 그럼 5월에 국내 경기가 좋아질까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경기가 좋아진다면 당연히 5월에 국내 증시 상승 쪽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고 경기가 나빠지면 당연히 주가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국내 경기가 실제로 좋아지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엔 미국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성장률이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미국도 굉장히 안 좋은 경기 상황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수출 위주 국가인 그리고 국내에서는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것은 당연히 국내 경기도 여전히 안 좋을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사를 보면 알다시피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하락 시에 대미 수출이 감소하고 그러면 한국 성장률도 둔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죠. 마찬가지로 미국 경기가 계속해서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국내 5월 경기도 안 좋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거기다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호 관세로 인해서 소비자 심리 지수도 43년 만에 최저치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물 경기도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데 심리마저도 무너지고 있다. 당연히 5월 경기도 만만치 않다. 어렵게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취임 100일을 앞둔 트럼프 같은 경우엔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자,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앞두고 나서 거의 70년 만에 최저치에 지금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도 지금의 관세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할 가능성은 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관세에 대한 완급 조절은 분명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관세와 관련된 부분은 저는 정점을 좀 지나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관세에 대해서 딜레이가 된 부분도 있고 관세 정책은 유지될 가능성은 있지만 완급 조절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이러한 완급 조절로 인해서 바닥권에서 경기가 어느 정도 반등 시그널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자, 지금 현재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로 봤을 때 8.5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지수 자체만 봤을 때 바닥권에서 꽤 올라온 것처럼 보여지죠. 하지만 지금의 현재 PER, 선행 PER 8.5배는 작년 8월 저점 수준입니다. 지금의 기업들의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5월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땐 상승 여력이 어느 정도 저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증권사에서도 여러 의견을 좀 내고는 있지만 저는 코스피 상단은 한 2,700 정도까지는 PER 기준으로 봤을 때는 2,700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상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경기가 완전히 돌아서는 지표가 나와야 되겠죠. 하지만 2,700 이상까지는 지금의 밸류에이션으로 충분히 상승 가능하고 관세와 관련된 우려에 대한 완화되는 기사가 나올 때마다 주가 상승은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5월 경기 같은 경우에 실물 경기는 완벽하게 바닥권에서 상승하는 신호를 보내진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상승할 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 달에 제시해드린 전략은 자, 낙폭과대 업종 중심으로 저가 매수를 해보는 전략을 한번 가져가 보자라고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수 자체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싼 종목이 많습니다. 특히나 관세와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크게 떨어져 있는 종목들은 5월 달에는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종목들을 저가 매수로 진입을 해보신다면 5월 시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수익을 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어떤 업종을 봐야 되는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제가 오늘 가져온 섹터 업종은 2차 전지입니다. 사실 최근에 주가 하락이 가장 크게 나온 종목도 2차 전지일 거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중에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슈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제가 잘 준비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로 한번 5월 달에 한번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5월의 국내 증시를 오늘의 이슈로 짚어주셨습니다. 미국 경기가 악화된다면 국내 증시에도 큰 영향을 준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트럼프 정부 지지율이 지금 많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정책의 좀 완급 조절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 시장이 많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5월의 국내 증시 상승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평가 업종, 2차 전지 업종 중에 종목들 살펴보자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시청자분들은 종목이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본부장님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종목이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넘어가기에 앞서서 2차 전지주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5월에 주목해야 될 섹터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낙폭과대, 최근에 가장 많이 떨어진 업종이기도 하고 하반기에는 수익성 회복이 좀 기대가 됩니다. 물론 1분기 실적들 발표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좀 좋지는 않습니다. 2분기까지도 그렇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없지만 하반기에 대한 수익성 기대감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가의 흐름은 사실 선행, 먼저 움직입니다. 하반기에 수익성이 실제로 회복이 된다면 본격적으로 주가 상승은 2분기부터 나오겠죠. 5월부터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잘 체크해서 대응해 보신다면 여러분들 수익이 괜찮게 나올 겁니다. 종목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가져온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 세 종목,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 BM,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이 종목들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고 굉장히 좋은 상승률을 보여줬을 때도 있었죠. 그래서 아마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아마 물려 계신 분들도 좀 많을 것 같은데 관련되어 있는 부분 한번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부터 한번 봐야 되겠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1분기 실적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년 대비 무려 138%나 보여주면서 그 실적에 대한 회복은 가장 빠르게 먼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일단 GM과 같이 도약을 한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냐? 미국의 GM의 공장이 있기 때문에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 2차 전지주들과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 좋은 호재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실적 부분에서 빠르게 회복을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2차 전지주들 중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래도 하반기에 좀 기대가 가장 큰 기대가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트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 사실 기대감이 좀 지금 시장에는 없었지만 1분기 실적을 봐서는 이제 턴어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좀 나고 있는 상황 그리고 GM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생각을 해볼 때는 지금 구간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매수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5월 시장의 전략에서 낙폭과대주 저가 매수를 분할로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종목 오르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바닥 부근이라고 봐야 되겠죠. 실적은 1분기에 턴어라운드를 좀 하는 모습, 138%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자, 기술적인 자리에서도 지금 121선만 돌파하게 된다면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자, 이때 매물대를 돌파하느냐가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저는 5월 달에는 2차 전지주들 분명히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충분히 거래량 동반하고 돌파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 대한 수익 개선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부터 주가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에코프로 BM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는 실적 회복세가 본격적으로 나오지는 못했습니다만, 자, 기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실적 회복에 대한 전망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감도 충분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부분 지금 충분히 들어가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최근에 나왔던 뉴스인데 트럼프 상호관세 유예에 대한 부분이 나왔을 때 2차 전지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5월 달에는 트럼프가 관세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완화되는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관세와 관련 정책을 포기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호적인 뉴스가 나올 때마다 2차 전지들이 반등이 나왔던 이유는 그만큼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낙폭과대가 워낙에 컸기 때문에 에코프로 BM도 분명히 지금 자리에서는 좋은 상승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BM은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반등 구간이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구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최저점까지 찍으면서 쌍바닥 형태를 좀 만들어낸 자리가 나와 있죠. 기술적으로는 봤을 때 지금은 반등 구간이 충분히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거래량이 좀 없습니다. 거래량이 좀 동반을 해야지, 지금 위에 쌓여있는 매물대를 돌파를 해야지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기술적으로는 쌍바닥을 만들어냈지만 가장 아쉬운 건 거래량인데, 이 거래량은 5월 달에 시장에 대한 낙폭과대주 2차 전지주들이 주목을 받는다면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고, 그렇다면 기술적인 자리를 만들어낸 만큼 에코프로 BM도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에 대한 실적은 아쉽죠. 하지만 하반기에 대한 부분 주가가 미리 반영을 해서 움직일 겁니다. 그 시점이 저는 2분기 5월, 6월 달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도 지금 시점에서는 당연히 매수 관점으로 저는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2차 전지 주들 중에서 영업이익이 벌써 전분기 흑자 전환을 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책과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차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 1분기 실적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 자리가 나오지 못했죠. 그래서 기회라는 겁니다. 그 시장 대비로 굉장히 크게 빠져 있고 이미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당연히 매수 관점으로 좀 봐야 되고, 지금 저점 자리에서도 121선, 사실 기술적인 분석이 거의 비슷하지만 121선 자리만 돌파하게 된다면 굉장히 강한 슈팅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종목도 여전히 거래량이 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낙폭과대주에 대한 시장에 대한 주목도, 그리고 2차 전지주들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충분히 거래량 강하게 붙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어느 정도의 매수세만 붙여준다면 상승 탄력도가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주들 오늘 제가 3개 갖고 왔는데 5월 달에 꼭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부분 제가 설명을 해드렸으니 꼭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매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낙폭이 컸던 2차 전지주, 하반기에 회복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3가지의 종목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큰 종목들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방송에서 한번 제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수익을 볼 수 있도록 장중 계속해서 대응을 해주고 계신데요. 어려운 시장에서 종목들의 개별적인 대응이 참 중요합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이니만큼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본부장님과 함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장중 브리핑과 섹터별 전략, 공략주들 더 얻어가실 수 있고요.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가 하면 시청자분들은 본부장님이 방송에서 또 노란톡방에서 제시하신 종목들의 수익률이 참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장중 계속해서 대응을 해주시면서 큰 수익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장중 노란톡방에서 제시하신 종목의 수익률이 굉장히 오늘 눈에 띄는데요. 바로 SK텔레콤 유심 해킹 문제로 피해를 입은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을 교체해주겠다는 뉴스가 크게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본부장님이 노란톡방에서 미리 공략해주신 아톤과 이루온이 오늘 특징주로 떠오르면서 큰 수익을 경신했습니다. 아톤은 보안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오늘 급등했고요. 또 이루온은 유심칩 생산 업체로 오늘 상승 정적이 2번이나 나오면서 크게 상승했습니다. 또 이 두 종목들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문제로 같이 묶이면서 오늘 같이 떠올랐는데요. 네, 본부장님, 아톤과 이루온 두 종목들 미리 공략을 해주시면서 노란톡방에서 전략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네, 시청자분들도 정말 이 두 종목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이 부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아톤과 이루온 오늘 상승 정적 나오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줬죠. 어떻게 이러한 종목들 제가 제시를 해드렸는지 노란톡방에서 이러한 종목들 미리 가져갈 수 있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일단 아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톤 같은 경우에 제가 3월 26일 날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알다시피 날짜 적혀 있고요. 시간도 한번 보시면 10시 10분에 제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4월 끝나가는데 3월 26일 날 추천하고 좀 너무 이전에 추천했던 거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톤 같은 경우 제가 3월 26일 날 제시를 해드리고 나서 다음 날 바로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알다시피 3월 27일 날, 자, 전일 살짝 눌렸던 아톤 오늘 바로 수익권 진입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3월 27일 날 장중 급등을 보이면서 단 하루 만에 10%에 가까운 수익률을 만들어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톤 제시해 드리고 나서 좋은 수익 완성하고 나서 자, 보시면 알다시피 파란색으로 표시해 드렸지만 계속해서 좀 눌리는 구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아톤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 이러고 끝이 났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노란톡방에서 좋은 종목에 대한 그러니까 재진입 시점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자 3월 3일 날도 자 지난주 수익 냈었던 종목이긴 합니다만 지금 재진입해도 괜찮습니다라고 신호를 드렸고 4월 8일 날에도 자 재진입 신호 드리고 나서 수익권인데 거래량 나오면서 21선 돌파하면 슈팅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진입 신호를 드렸습니다. 또 한 번 4월 11일 날도 재진입 신호를 드렸는데 기술적인 분석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노란톡방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재진입 신호를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노란톡방에 미리 들어와 계신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아톤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재진입 신호를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제가 노란톡방에서 재진입 신호를 드렸을 때 최초 신호를 드리고 나서 눌리는 구간이 나왔을 때 제가 계속해서 재진입 신호를 드렸는데 이후에 반등이 강하게 나오면서 32%에 가까운 수익률을 바로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실 32%의 수익률을 만들어내고 나서 장중에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대응을 바로 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톤은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노란톡방에서 제가 다시 한번 재진입 신호를 드렸습니다. 자, 4월 17일 날도 제시해 드렸고 자, 아톤에 대한 목표가까지 물어보시는 회원분이 있었습니다. 노란톡방에서. 자, 관련해서는 제가 이 부분 정확하게 기술적인 분석에서 목표가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정확하게 목표가 부근에 도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알다시피 추후에 다시 한번 재진입 신호를 드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오늘 상승 정적과 함께 15%에 가까운 수익률을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슈 사실 예상하긴 어려웠죠. 유심과 관련된 이슈 예상할 수 있었던 분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종목을 계속해서 제시를 해드림으로써 이러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종목은 여러 번에 걸쳐서 매매가 당연히 가능하겠죠. 눌리는
구간마다 수익을 확보하고 다시 한번 재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시점이 있을 건데 제가 노란 톡방에서 이러한 부분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 종목 가지고도 여러 번의 수익을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한번 증명해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4월 17일 날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전 11시에 제시를 해드렸고 관련되어 있는 이슈도 설명을 드렸죠. 자, 이론 같은 경우에는 바로 상승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상승 정적 2번 나왔죠. 1차 정적, 2차 정적 모두 다 나오면서 굉장히 강한 슈팅 자리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7일 날 제시해드리고 오늘 22%에 가까운 수익률을 바로 완성할 수 있었던 종목 바로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슈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론 같은 경우에도 재진입 시점 분명히 가져가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좋은 수익을 완성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재진입 신호 제가 노란 톡방에서 장중 실시간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꼭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톤과 이루온 모두 상승을 예상하시고 노란 톡방에서 미리 공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재진입 신호도 여러 번 주시면서 수익을 계속 챙겨드렸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이렇게 노란 톡방에서 시장에서 주목받을 종목들을 선별해서 제시하고 계신데요. 이런 공략주와 대응법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서 만나보시면 됩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장중 브리핑과 섹터별 전략, 공략주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 오로라 히든 종목이 남아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로라 빅머니쇼 백종국 본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오로라 히든 종목을 만나보기 전에 짚고 가야 할 게 있는데요. 바로 전 방송에서 공개해 주신 오로라 히든 종목의 수익률입니다. 전 방송에서 공개하신 오로라 히든 종목,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종목들 미리 방송에서 제시하시고 큰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AP위성이 꾸준히 상승하며 오늘 18%대 수익을 기록했고요. KH바텍도 5%대, JVM도 제시한 뒤 상승 흐름 보이면서 4%의 수익을 완성했습니다. 특히 지난주 금요일에 제시하셨던 디어유가 1거래일 만에 급등했는데요. 장 후반까지 힘을 내주면서 오늘 7%대의 수익을 가져갑니다. 네, 본부장님께서 생방송에서 제시하신 종목들 역시 노란 톡방에서 계속 대응을 해주시면서 큰 수익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더 자세한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노란 톡방뿐만 아니고 생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 드리고 있습니다. 생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렸던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좋은 수익들을 계속해서 좀 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앵커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바로 전 방송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디어유 같은 경우에 오늘 바로 7%의 수익률 상승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좋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게 제가 생방송에서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 오로라 히든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지난주 같은 경우에 오로라 히든 종목 중에서 목표가 달성한 종목이 5종목이 나왔습니다. 제가 방송을
4월부터 좀 시작을 했는데 하루에 1개꼴로 계속해서 목표가 달성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종목들 제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히든 종목 당연히 기대해 주시고 방송 끝나고 나서 어떠한 종목인지도 받아 가셔야 되겠죠. 이 부분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리뷰 오늘 꼭 해야 되는 파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수 같은 경우에 제가 방송 시작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로라 히든 종목으로 AI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 분명히 좋은 투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4월 2일 날 생방송으로 제시해드리고 나서 시세가 그렇게 바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DOU 같이 다음 날 바로 7%, 물론 10% 이상의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지만 저는 확실한 투자 포인트가 있는 종목들을 제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눌리는 구간에서도 분명히 버티고 계신다면 수익권까지는 완성할 수 있는 종목들로 제가 선별해서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4월 2일 날 생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입하신 분들 당연히 지금은 좋은 수익권에 와 있는데요. 이러한 종목들 그래도 중간중간에 정확하게 진입하는 시점까지 알게 된다면 좀 더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자, 4월 21일 날 파수 같은 경우에 제가 수익권 진입을 했는데 기술적으로 61선과 121선 돌파 자리라 신규 진입도 괜찮습니다. 4월 2일 날 진입을 하셨으면 지금 수익권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그 방송을 보지 못하셨거나 진입 못하신 분들 제가 지금 시점에서 진입하셔도 된다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노란 톡방에서 진입 신호를 좀 드렸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음 날 바로 굉장히 강한 슈팅이 나오면서 15%가 넘는 수익률을 여러분들께 좀 드렸습니다. 자, 다음 날 상승 정저까지 나왔고 이렇게 시장에 주목할 수 있는 부분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자리를 좀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방송을 통해서 좋은 종목 당연히 제시를 해드리고 그 시점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상당히 매력적인 자리에서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자, 장중에 지수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종목들의 움직임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제가 체크를 하면서 제 진입 신호를 줬을 때 여러분들이 이러한 좋은 수익률을 단기간에 좀 가져갈 수 있다.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이러한 재진입 신호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에서 끝난 것이 아니죠. 자, 23일에도 파수와 관련된 부분 제가 제시해드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오늘도 단기간에 수익을 좀 완성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파수 같은 경우에 4월 2일 날 생방송으로 제시를 해드렸지만 최근에 2번에 걸친 제 매수 시점을 제시를 해드렸고 진입하셨다면 오늘도 그리고 단기간에 걸쳐서 2번에 걸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수 같은 경우엔 다른 종목들보다 제가 목표가를 조금 더 높게 측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만큼 길게 가져가도 되는 종목인 만큼 중간중간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여러 번에 걸친 수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로라 히든 종목 당연히 좋지만 이러한 중간중간의 진입 시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란 톡방에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재진입 신호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AP 위성입니다. AP 위성 같은 경우에 제가 제시해드리고 나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상승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AP 위성 같은 경우에도 4월 8일 날 생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제시를 해드렸고 자, 보시면 알다시피 달 탐사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고 적에도 위성통신과 관련된 기대감이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날짜 보시면 4월 8일인데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4월 17일, 4월 18일 최근에 이러한 기사들이 좀 나오면서 시장의 주목도를 받았고 안정적으로 주가에 대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로라 히든 종목 제가 이러한 부분까지 체크를 해서 미리 매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알다시피 관련되어 있는 기사 시장의 주목도가 좀 높아지면서 상승이 좀 나오고 현재 18%에 가까운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제가 목표가 13,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기술적인 자리를 봤을 때 61선과 121선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AP 위성 오늘 제가 가져온 이유 21선만 깨지지 않고 눌리는 자리가 나오면 제 진입 신호도 가능합니다. 충분히 제가 제시해드렸던 13,000원 라인은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1선만 깨지지 않는다면 재 진입하셔도 된다. 혹은 신규 진입으로 하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타이밍 정확하게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제가 장
장중에 재진 신호 당연히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단 참고하셔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러한 시장까지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은 방송에서 생방송 공략주들 계속 제시하고 계십니다. 한 번만 제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장에 맞게 대응을 해주고 계시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AP위성이 꾸준히 상승하며 18% 수익을 보이고 있고요. KH바텍도 5%대, JVM도 4%대 수익을 완성했습니다. 특히 지난주 금요일에 제시하신 디어유가 1거래일 만에 7%대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에서는 목표가와 진입 시점 등 개별 종목들의 대응이 참 중요한데요. 어려운 시장이니만큼 노란 톡방에서 본부장님과 함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고요. 또 더 많은 공략주들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오로라 히든 종목 만나볼 시간인데요. 네, 본부장님, 첫 번째 종목도 소개해 주시죠. 네, 기대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종목명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명 해성 DS입니다. 해성 DS 리드 프레임과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종목이죠. 자, 관련돼서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성 DS 같은 경우에 패키지, 기판, 그리고 리드 프레임에 관련된 부분 성장 기대감이 굉장히 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업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게 차량용, 전장용 리드 프레임에 진출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업에 대한 성장 그리고 신규로 진출한 차량용 리드 프레임에 대한 기대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리드 프레임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리드 프레임 그리고 전장용, 차량용에 대한 리드 프레임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은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분기 실적 저점 이후에 분명히 반등 자리가 좀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5월의 시장 전략 낙폭과대주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분할 매수 하자라고 말씀드렸죠. 그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에 대한 실적 기대감은 살짝 낮은 것은 맞습니다만 이미 이 부분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이따 주가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낮은 낙폭 과대의 구간에 위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PBR 같은 경우에 지금 구간 0.6에서 0.7배밖에 되지 않고 PER 같은 경우에도 지금의 실적 기준으로 봐도 PER 14배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최소한 지금 정도는 한 20배 정도는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주가 상승에 대한 여력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2026년, 2027년에 대한 실적 성장을 보자면 지금 구간은 너무 싼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낙폭 과대가 이미 나와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고 지금의 가격은 너무 싸다라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점 구간은 마련이 되어 있고 지금 21선 위에서 캔들이 계속해서 정배열 과정을 가져가고 있는데 충분히 상승 자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21선, 61선 라인 충분히 돌파하고 전 매물대만 돌파하게 된다면 굉장히 강한 슈팅도 가능하겠죠. 제가 1차적으로 목표가 전 매물대가 있는 자리에서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도달 가능하고 추가적인 상승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24,100원으로 제시해드렸지만 다음날 시초가로 좀 진입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말씀해드린 대로 27,000원 1차 저항 라인에서 좀 제시를 해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5% 비중을 좀 가져가면서 분할로 좀 진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모두 내가 매수해야 될 물량을 바로 가져가지 말고 좀 분할로 진입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해성 DS 한번 여러분들이 꼭 관심 가져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부터 한번 매수 진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히든 종목으로 반도체 업체 해성 DS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평가 기대주로서 반도체 부품 기업인데요. 1분기에 저점을 찍은 이후 반등 기대감이 높은 종목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 해성 DS의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는 알려주셨고요.
더 구체적인 장중 공략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접속하셔서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장중 대응법과 브리핑, 섹터별 전략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오로라 히든 종목 만나볼 텐데요. 네, 본부장님, 두 번째 종목도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가져온 두 번째 종목도 저평가 관련주로는 굉장히 주목도가 높은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좋은 매력 포인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자사주 매입, 소각을 결정을 했는데 그만큼 가지고 있는 현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평가에 대한 부분 분명히 부각되어 있고 밸류업과 관련해서 실천은 좀 나서고 있는데 주가 상승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방송 사업을 좀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의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구축을 했고 실적 부분에서 매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회사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최근에 실적 또한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점화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자회사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레저, 그리고 방송, 제조업 등으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히나 자회사들이 최근에 좋은 실적들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주사인 이 회사의 실적 성장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고 또한 안정성까지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 자회사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성장 보여주고 있고 레저 부분에 대한 성수기이기 때문에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 종목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투자 포인트 정리해드렸는데 올해 역대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PER 기준으로 4.9배, 5배가 되지가 않습니다. 지주회사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PER 12배에서 13배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주가 상승 여력 2배 정도는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큰 수익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기대감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실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주회사이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매출 성장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죠. 3천억 원, 4천억 원, 연을 거쳐갈수록 1천억 원대의 매출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데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엔 단기 순이익을 보셔야 되는데 단기 순이익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년 대비로 266%의 상승을 보여줬죠. 이유는 자, 지배주주 순이익. 자회사입니다. 자회사가 영업 잘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회사에 대한 성장이 이렇게 잘 나오고 기존 사업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실적이 나온다? 당연히 굉장히 좋은 주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의 성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 상승 여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최근에 이러한 부분은 시장에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월에 거래량을 형성을 하면서 크게 상승을 보여줬고 지수가 눌리는 구간에서도 사실 이 종목은 눌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밸류에이션 자체가 너무나 낮습니다. 상승 여력도, 상승 탄력도 말씀드렸죠. 지금 주가 상승 여력 2배다. 지금 가격에서 2배 이상 올라도 싸다라고 시장에서 평가할 만큼 낮은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주가 눌리지 않고 지금 횡보 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자리에서 기술적으로 상승 자리만 만들어내게 된다면 상승 추세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거래량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5월 시장에는 저평가되어 있는 특히나 낙폭과대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은 당연히 그러한 저평가 부분에서 단연 돋보이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은 동반은 하진 않았지만 전고점 라인에 가까우면서 전고점 라인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는 기술적인 자리에까지 위치해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거래량 조금만 더 들어오게 된다면 강하게 돌파 자리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시점에서는 매수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매수가는 제가 4,095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다음날 시초가에 그냥 무리 없이 진입해 보시면
굉장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목표가도 중요하겠죠. 저 목표가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저항선과 기술적인 저항선으로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종목명과 목표가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오늘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종목명과 목표가 제가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늘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 종목 상담도 제가 실시간으로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고민이신 분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할 거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종목 상담도 한번 남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오로라 히든 종목으로 방송, 레저, 제조업체의 지주사를 알려주셨습니다. 역시 저평가 종목으로 레저의 성수기를 맞아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주셨습니다. 히든 종목의 매수가와 손절가는 방송에서 공개하셨고요. 또 종목명과 목표 가격 노란톡방에서 공개합니다. 백종국 본부장님과 어려운 시장인인 만큼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쌍방향 소통도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종목 상담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